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 유체 역학에 관한 그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분자량이 4고 비열비가 1.67인 이상기체 정합비열. 자, 비열비가 1.67이라는 거죠. 이상기체 정합비열 CP가 요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요. 자, 기체상수 R 값을 주었네요. 이게 8.314 kJ/, kmol K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정합 비열을 구하려면요, 여러분 일단 요 비열 B라는 거는요, 정합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눠준 것이 비열 B라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비열 B는 나와 있어요. 1.67. 그러면 여러분이 정합 비열을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요? 정적 비열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정합 비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적 비열하고 기체 상수와의 요 관계, 요 놈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정적 비열은 기체 상수를 비열비 요 놈으로 나눠주고 또 분자량으로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적 비열 CV를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한다면, 자, 기체 상수가 얼마예요? 8.314죠. 그 다음에 비열비가 얼마예요? 1.67 마이너스 1에 분자량이 지금 4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적 비열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10 kJ/, kmol 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CV 정적 비열 계산했고 비열비 아니까 여러분이 정합 비열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합 비열은 비열 B에다가 정적 비열 곱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비열 B가 1.67, 그 다음에 정적 비열이 3.1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5.18 kJ/, kmol 도 K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데요. 요 3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좀 패스해도 합격에는 큰 지장을 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1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푸시고요. 나는 도저히 이런 거 이해가 안 가겠다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는 문제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출구 지름이 1cm인 노즐이 달린 호스로 20리터의 생수통에 물을 채우는 거죠. 지금 여기에 노즐이 있어요. 요 노즐의 요 직경이 얼마냐? 1cm예요. 요 생수통에다 이제 물을 담는 거죠. 이런 생수통에다 물을 담는데 이 생수통의 용량이 20리터인데 요거를 채우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50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 노즐에서의 평균 유속이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 노즐에서의 유량이라는 것은 요 생수통 20리터를 50초 동안 채우는 게 바로 유량이 되는 거죠. 자, 20리터는 세제곱미터로 하면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죠. 그렇기 때문에 2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곱하면 구하려면 20 곱하기 10에 이건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량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요 시간이 몇 초 걸리냐? 50초가 걸리는 거죠. 50세크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요 단면적은, 노즐의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요 1cm는 미터로 하면 0.01m죠. 요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속값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5.1 미터 퍼 세크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2번 같은 문제도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주 그 간단한 문제예요. 32번 같은 경우는. 다음은 33번 가죠. 자, 비중이 0.75. 어떤 액체하고 비중량이 67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인 두 액체를 갖다가 부피비 1대2로 혼합을 할 경우에 밀도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자, 중력 가속도가 같으면은요, 비중량 값이나 밀도 값이나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중이 0.75일 때 비중량은요,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S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뉴턴이죠.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물 비중량이 얼마냐면 1000 킬로그램 보스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러면 비중량이 같으면 질량이나 무게나 같죠. 중력 가속도가 같으면. 그래서 1000kg per 미터의 3승에다가 비중 0.75를 곱하면 비중량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데 750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67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인 비중량을 우리가 감마2라고 하죠. 자, 요 놈은 단위만 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67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에요. 자, 요 뉴턴을 뭘로 고쳐요? 킬로그램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럼 요 뉴턴은 없애야 되죠. 그럼 요게 같으려면 1kg 포스는 9.8 뉴턴이죠. 그래서 6700을 9.8로 나눠주면은 683.67이 나오죠. 단위는 뉴턴은 서로 없어지고 분자에는 킬로그램, 분모에는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즉 750kg per 미터의 3승인 액체하고 683.67인 그 액체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는 거니까 1대2라는 것은 1세제곱미터 대 2세제곱미터로 섞는 거죠. 자, 그러면 감마1 750에 1루베니까 그대로 75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요거 대 요게 2세제곱이니까 요거 2배 해주면 되겠죠. 요거 2배 해주면
그대로 같이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해버렸네요. 혼합액의 무게 계산 1번. 자, 75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683.67. 이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117 17.34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몇 세제곱미터에 있는 거냐면 부피 3세제곱미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혼합액의 요 비중량은 무게 2117.34를 부피, 전체 부피가 3부피죠. 3세제곱미터.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바로 705.78 kg per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706, 요놈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한다는 거. 이 공식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4번 가죠. 자, 이 34번은 유동 손실을 유발하는 액체 점성, 즉 점도를 측정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인데, 예,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스낙, 하세오, 뉴맥스 이 점도계에 응용한 그 법칙을 갖다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스는 스토크스의 법칙은 예, 낙구식 점도계를 갖다가 만드는 데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겐 포아젤의 법칙은 세이볼트 점도계하고 오스트왈드 점도계를 갖다가 만드는 데 응용이 된 거. 그다음에 뉴턴의 요 점성 법칙은 요 맥마이첼 점도계하고 요 스토머 점도계를 갖다가 만드는 데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의 요 스토머 점도계는 하겐 포아젤 법칙을 기초로 했다. 예, 스토머 점도계는 예, 뉴턴의 점성 법칙을 갖다가 이용한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에 요 낙보식 점도계는 예, 스토크스의 법칙을 갖다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스낙, 하세오, 뉴맥스 요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스토크스의 법칙은 낙구식 점도계, 하겐 포아젤의 법칙은 세이볼트 점도계하고 오스트왈드 점도계, 뉴턴의 점성 법칙은 맥마이첼 점도계하고 스토머 점도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죠. 35번 가죠. 자, 대류에 열 전달하고 관계가 없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열 전달의 전도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의 그 직접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대류라는 것은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다음에 요 복사열이라는 것은 전자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류의 열 전달이라는 것은 공기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팬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시킨다. 즉 선풍기에서 바람을 불어내서 컴퓨터를 시키는 건 그 대류 열 전달 맞죠. 자, 뜨거운 커피에 바람을 불어서 식히는 것도 대류의 열 전달. 그다음에 에어컨을 높은 곳에 설치하고 라디에이터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공기의 순환이죠. 자, 판자를 화로 앞에 놓아 열을 차단한다. 이건 복사열 차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복사예요, 복사. 36번 가죠. 자, 36번은 유동하는 물의 속도 12m/s, 압력이 98kPa일 때
속도 수도하고 압력 수도를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해 보면 전 에너지는 2지분의 유속의 제곱, 이게 속도 수도죠. 그다음에 감마분의 P, 이게 압력 수도, 위치 수도 Z죠. 그래서 요놈이 바로 속도 수도, 요놈이 바로 우리 압력 수도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수도는 H는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에 대입하면 되죠.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 자, 속도는 12m/s니까 12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35m죠. 그다음에 요 압력 수도, 요놈은 압력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압력이 얼마예요? 98 킬로파스칼이죠. 자,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단위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수두가 나오려면 비중량 값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바로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해야 수두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압력 수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m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7.35m하고 10m.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수도 계산할 때 이 압력의 단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파스칼이 나오면 P가 파스칼이면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럼 비중량 값을 여러분이 뭐를 대입해야 되냐?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대입을 해줘야 수도가 계산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은 절대 압력이 101kPa, 가역 단열 변화를 할 때 요 최적 탄성 계수는 몇 kPa인가 했죠? 자, 여러분이 요 최적 탄성 계수는 이 앞 시간에서도 했어요. 가한 압력을 부피의 변화비 나누기 처음 부피로 나눠주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해준다고 그랬죠. 또 요 최적 탄성 계수는요, 비열비로 하면 요 비열비로 우리가 스몰 소문자 K를 쓰죠. K에다가 요 P를 갖다 계산하는데 요거는 단열 압축일 경우 그 다음에 최적 탄성 계수는 압력과 같다. 요건 등온 압축.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가역 단열 변화죠. 그러니까 단열 압축에 대해서 최적 탄성 계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는 여기 비열비 얼마라고 주었어요? 1.4라고 주어져 있죠. 이때 압력이 101kPa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간단해요. 141.4가 나온 거죠.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는 요 공식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에 38번 넘어가죠. 자, 38번은 지름이 1.5m로 변하는 돌연 축소하는 관에서 유량이 6세제곱퍼세크, 손실 동력이 얼마나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이 동력은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비중량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토출량 세제곱퍼세크 유량이죠. 전량적 미터,
자, 이놈을 102로 나눠주죠. 그 다음에 여기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갖다가 곱해주는데, 이 효율하고 이 전달계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흐르는 유체가 물이니까 여러분이 요 P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이니까 여러분이 1000 대입하면 되죠. 자, 토출량은 6세제곱퍼세크. 이건 배관의 유량이죠. 배관의 유량. H는 우리가 모르고, 이게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수두 있죠? 즉, 돌연 축소예요. 돌연 축소일 경우에 손실 수두는요, 손실 계수에다가 속도 수두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손실 계수가 얼마예요? 부차적 손실 계수가 0.3이죠. 자,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유속을 지금 모르죠? 자,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은 나와 있어요. 6 세제곱퍼 세크.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관경 1.5m의 제곱이죠. 해서 여러분이 그 유속을 계산하면 3.3953이 나오죠. 요거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3.3953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연 축소에서 그 손실 수두가 0.167로 나오는 거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요게 바로 양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손실 동력 계산하면 이게 10.4가 나오는 거죠. 즉 손실 수두를 동력으로 환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양정을 갖다 대입을 할 때 돌연 축소에 관한 손실 수두를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펌프의 그 동력을 주고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펌프의 그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의 동력, 킬로와트는 비중량에다가 토출량의 전량정, 이놈을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하는 거죠. 자, 효율은 주었는데, 전달계수는 안 주었죠? 이건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Q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P는 1분의 P하고 같은 거니까 대각선을 곱하면 RQH는 P 곱하기 102 곱하기 효율이죠. 여기서 Q 값은 P 곱하기 102 곱하기 효율 나누기 비중량 나눠주고 전량정 H로 나눠주는 거죠. 그대로 시계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P는 지금 몇 킬로와트예요? 2킬로와트죠. 102. 효율은 몇 프로예요? 90%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9가 되는 거죠. 자, 비중량은 여기 지금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은 1000이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자, 전량정 H는 수면으로 높이가 40m, 관로의 손실 수두가 10m니까 전량정은 40m하고 10m에서 5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Q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00367 세제곱퍼세크.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40번 가죠. 자, 펌프는 흡입 수면으로부터 송출되는 높이까지 물을 송출시키는 기계로서 펌프로부터 송출 수면까지의 높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 펌프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흡입 수도가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후트 밸브가 있겠죠. 소방 같은 경우 여기가 수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면이 여기까지 있다. 물이. 자, 이 토출축이 있고, 자, 이쪽에 수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죠. 그럼 요게 바로 뭐예요? 수면으로부터 펌프 요 중심선까지. 요게 우리가 흡입량정이라고 하죠. 또 요 중심선으로부터 최고의 높이까지. 요걸 토출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량정 계산할 때 실량정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 수도 플러스 방사압 더해주면 방사압 환산수도죠. 그럼 이게 바로 전량정인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실량정, 요 실량정을 세분화할 때 실량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흡입량정하고 토출량정을 합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수면에서부터 최고위의 방수구까지 이 높이, 이게 바로 실량정이에요. 또는 이거를 송출량정, 실량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